최근 미국과 한국이 연합을 결성해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 중국을 향해 초강력 보복을 예고하자 중국 내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시진핑이 속해 있는 중국의 절대 권력당인 공산당의 시진핑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 미국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중국 내 전문가들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진핑 국가주석의 눈치만 보며 몸을 사렸던 중국 공산당 고위 인사들도 일제히 들고 일어나 쿠데타급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단독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눈에 띄지 않으려 몸을 사려왔던 중국 공산당 당원들 차. 그런데 고위 인사들을 포함해 수많은 공산당원들의 쿠데타급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선을 넘은 감시 때문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인공지능 기술까지 동원해 공산당원의 충성심을 수치로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공산국가라지만 북한보다 더 심각한 사상헌밀 특정 시스템을 도입하자 중국 공산당원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 인공지능 연구소가 AI를 이용해 사람의 얼굴 표정과 뇌파를 인식해 사상 및 정치적 교육의 수용 수준을 식별하고 공산당원의 충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매체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 성 허페이시에 있는 허페이 종합국립과학센터는 지난 7월 1월 창당 101주년 기념을 맞아 홍보 영상 한 편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표정과 뇌파를 읽어 내 사상적 정치적 교육의 수용 수준, 즉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식별할 수 있는 AI 스마트 포티컬 에듀케이션파에 대한 성과가 담겨 있었던 것. 허페이 중국과학기술대에 위치한 허페이 종합국립과학센터는 안후이성 산하의 연구산업기관으로 2015년 12월 중국과학원과 안후이성 정부가 공동 설립했습니다. 잎은 12초 길이의 영상에는 한 연구원이 유리로 덮인 실험 공간에 들어가 얼굴 인식, 피부 전기반을, 뇌파 반응 등의 생체 인증을 받고 이 결과를 앱의 아이가 주의력에 학습과 감정 식별 점수로 평가해 그 평가를 근거로 추가 교육을 위한 개별 추천 사항을 작성합니다. 영상에서 연구원은 당을 위해 충성하고 과학연구로 국가에 보답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당 건설 작업에 새로운 사고와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허페이 중화국립과학센터가 마인드 리딩 AI 기술로 공산당원의 충성심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원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두 번째 이유는 시진핑의 완벽한 외교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인 미국과 한국을 버리고 아프리카, 동남아와 손을 잡고 경제 발전을 이루려 하는 가능성 영의 어리석은 선택을 한 시진핑의 외교 정책을 더 이상 그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은 한국과 미국에는 무역보복 조치를 하겠다며 수출 규제 및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역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한편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1,800억 원을 들여 의리 번쩍한 의사당 건물을 지어 선물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짐바브웨에 의사당을 건설한 상하이 건설 집단의 리보 차이 매니저는 지난달 29일 의사당 건물을 짐바브웨 정부에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1,800건 전액을 지원해 지은 의사당은 500명의 중국인 기술자와 200명의 현지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은 차라리 이 돈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지원했다면 중국 경제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라며 한국을 버리고 아프리카와 손잡은 시진핑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은 아프리카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동안 중국 내에서
중국 경제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당근이 아닌 채찍을 들었습니다. 현재 중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시면 지난 4월 하루 24,000명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4,902명으로 사실상 팬덤의 경우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중국 산시성 시안을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추가로 통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수효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 200여 개가 진출해 있는 중국 내 한국 전용 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것인데요. 중국 내 지역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보시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안휘성과 광둥성 그리고 푸젠성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에 대한 봉쇄 조치 강도는 하향 조정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한국 기업 200여 곳이 몰려있는 산시성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는 단 1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산시성에서는 지금까지 사망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아 중국 내에서도 가장 안전하며 평소 코로나 대응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는데도 이렇게 강력한 봉쇄 조치가 시작된 것은 시진핑의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간 한국의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장수 성우시도 봉쇄할 수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유독 한국 기업에만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취하자 결국 삼성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내 임직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 공장에서는 고용 인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중국에서는 총직원 절반 가까이를 내보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내에서도 최고의 직장으로 꼽혀왔습니다. 연봉이 대다수의 중국 회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계급 체계를 없애고 직급과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는 기업 문화에 야군이 없고 근로자의 복지 수준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삼성전자는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으로 꼽혀왔는데 한국을 버리고 아프리카와 손을 잡는 시진핑의 잘못된 외교 때문에 하루아침에 수만 명의 중국인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며 수출 규제를 하거나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통관에 태클을 걸거나 사업인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보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한국과 함께 연합해 중국이 한국에 했던 방식 그대로 중국에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5일 전현직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의 적용과 범주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수출 통제 조치의 대상과 폭을 넓혀 사실상 무기화에 나설 계획인데 중국을 완벽하게 옥죄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과 연합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이 수입하는 반도체 중 29%가 대만, 한국이 26%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한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끊어버리는 순간 반도체가 꼭 필요한 스마트폰, 컴퓨터, TV의 냉장고를 비롯해 심지어 자동차도 생산하지 못하게 되어 중국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인 산업안보청의 앨런 스태글스 청장은 최근 한 행사에서 중국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이나 미국을 압박하는 기술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중국에 대한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폭탄 발표는 중국이 그동안 한국에 해왔던 무역 보복 조치를 또 반복한다며 한국 대신 미국이 나서서 중국에 또 같이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더 이상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기업 피해보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보복 조치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미국만 중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대만,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함께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전면 통제해버리는 수출관리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유럽연합도 여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은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이한 중국의 시진핑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100% 뻔히 보이는 나락으로 추락하려 하자 결국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의 강력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말이죠. 전 중국 공산당 핵심 인물이었던 차이샤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곧 붕괴할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 내 심각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공산당의 지도부와 9,200만 명이 인들과 깊은 분열이 감지됐다. 미국이 중국을 경쟁자로 여기는 동안 중국은 항상 미국을 적으로 여겼다. 중국을 포용하려는 순진한 희망을 버려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마피아 두목 같고 공산당은 정치적 좀비가 됐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